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안 끝나고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대부분. 그리고 가이던스도 잘 줬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좀 스트릿 컨센서스로 어느 정도 높은 실적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실적을 충족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엔비디아 실적 프리뷰 관련해서 몇 개 증권사의 보고서를 봤는데 이미 실적이 좋을 걸 예상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를 자기네들이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나온 컨센서스는 스트릿 컨센서스하고 좀 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반응도 지금 미지근하고 특히 제가 좀 기대했던 거는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쪽에서도 시장의 기대를 조금 훨씬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길 바랬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중국의 H200인가요? H200인가 이게 나가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가이던스에는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보시면은요. 매출이 85% 증가한 81.62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 컬센 79.19 빌리언 달러를 살짝 상회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92%가 증가를 했는데 이쪽이 컴퓨팅 쪽하고 네트워킹 쪽이거든요. 근데 컴퓨팅 쪽이 77% 늘었고 네트워킹 쪽이 199%가 늘었습니다. 기저가 좀 낮긴 했는데 이 네트워킹 쪽 그 사업부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최종 고객국 전반에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했고 하이퍼스케일러, AI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국가 고객까지 폭넓게 확산했다고 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블랙웰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모든 클라우드 제공업체 모델 개발사에 있어 채택 중이고 에이전틱 AI와 강화학습은 새로운 CPU 성장 기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인 베라 루빈이 올해 하반기 출시될 거고 일정대로 진행 중이며 실질적인 양산 자체는 한 4분기부터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이 신제품 출시하게 되면은 약간 코스트가 좀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익률 개선을 기대한다면 4분기부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컨센서스가 75.6%였는데 75%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53.78 빌리언 나와서 YOY로 131%가 증가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 그 대손 충당금이 작년 동기에 반영되면서 낮은 기자 때문에 이렇게 좀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컨센 65.8%인데 살짝 상회한 65.9%가 나왔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YOY로 140% 증가 1.87달러가 나왔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부터 매출 브레이크다운 사업 부분을 조금 전환했는데 이 플랫폼 차원에서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밑에 쪽 보시면은 매출 브레이크다운이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게이밍하고 그리고 일부 이제 오토모티브 그리고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하고 엣지 컴퓨팅 부문으로 두 개 부문으로 구분하기로 했고요. 데이터 센터에는 하이퍼스케일러하고 ACI라고 해서 AI 클라우드, 인더스트리얼 앤 엔터프라이즈 이쪽을 합친 거를 이쪽 그 데이터 센터 부분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새롭게 좀 발표를 했는데 기업들 간의 협력 쪽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을 확대해서 블랙웰 기반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미나이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마벨 같은 네트워킹 회사하고 엔비링크 퓨전 기반 인프라 확장 및 실리콘 포트닉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이런트, 코닝, 루멘텀과 장기 계약
체결을 통해서 차세대 광통신 광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그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포함돼서 엔비디아의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그 레버리지가 앞으로도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오히려 엔비디아 자체보다도 이런 기업들의 수혜 정도가 주가 모멘텀에 더 세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엣지 컴퓨팅 쪽에서는 PC하고 게임, 워크스테이션, AI/랜 기지국, 로보틱스, 자동차 이쪽을 합친 건데 몇몇 그 기업들의 를 언급을 했는데 현대차, 기아와 협력 확대를 통해서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기반 차세대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고요. 우버와 협력해서 엔비디아 드라이브 AV 기반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력해서 푸다엑스, 옴니버스 기반 AI 제조 설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모바일, 노키아와 협력을 통해서 AI 랜 및 AI 네이티브 6G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뿐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산업용, 통신 이쪽까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성 CEO 코멘트 보시면은 에이전틱 AI는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 실제로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는 모든 클라우드에서 실행되고 모든 최첨단 및 오픈소스 모델을 구동하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부터 엣지까지 AI가 생산되는 모든 곳에서 확장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으로서 이 변화의 중심에 독보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멋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던스 보면은 2분기 가이던스의 매출 가이던스는 89.18빌리언에서 92.82빌리언인데 중간가 하면 대충 한 91빌리언 정도 되는데 컨센서스 87빌리언을 소폭 상회했고요.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 관련해서 H200 라이센스가 승인됐지만 실제 출하하고 수입 여부는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가이던스에는 미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 74.5에서 75.5인데 컨센서스 74.8.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전 같았으면 좀 세게 개선되는 부분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밑에 그 코멘트를 보면은 R&D 투자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도구 가속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영업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출 총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 개선, 인상적인 개선에 조금 제동을 걸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닝스콜에서 보면은 블랙헬 시스템이 계속해서 출하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대체로 보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영업 비용이 QOQ로 12% 증가했는데 컴퓨팅 및 인프라 비용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FY27 연간 영업 비용 증가율이 40%대 후반대로 예상되는데 원인은 R&D 투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도구 사용 가속화에 따른 비용 증가. 그래서 비용 부문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률 개선에 약간의 제동을 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가 올해 이후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젠스랑 CEO는 언제든 세게 얘기하는데 올해 1트릴리언 달러, 향후 3트릴리언에서 4트릴리언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트로픽, 오픈 AI 등 AI 프론티어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사스 기업들 10년치를 1개월에 달성할 정도로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클라우드, 소버린, 산업 쪽에서는
수백 수천 개 회사, 향후 수십만 개 회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얘기했고, 지난 30년간 영향을 받지 않았던 100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전통 산업이 AI 전환 직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망 자체를 상당히 쉽게 봤고요.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추론 부문 점유율이 매우 빠르게 확대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프론티어 모델 기업 수가 늘었고, 특히 엔트로픽을 파트너십에 추가해서 애저, AWS, 포위브 등을 통해 대규모 컴퓨팅 용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에 대한 엔비디아의 커버리지는 최근까지 거의 없었는데, 이 부분만으로 점유율 확대폭이 상당하고 베라루비는 블랙엘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든 프론티어 모델 기업이 처음부터 베라루빈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GTC에서 제시한 블랙이라고 루빈 1트릴리언 달러 매출 가시성에서 추가적인 상방 요인이 있냐라고 물어봤고, 베라 CPU가 상방 요인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상방 요인 가능성은 프론티어 AI 모델에서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에이전틱 템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모든 고객사의 기대도 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라루빈의 램프업 속도는 어떻게 보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3분기에 초기 구성품이 갖춰지고 양산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4분기에 본격적으로 램프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멘트를 미뤄볼 때 4분기나 돼서야 본격 램프업이 진행될 예정이지 않을까. 본격적인 양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 영업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U 수요는 GPU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수요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CPU는 GPU를 대체하기보다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른 추가 수요에 가까운데, 에이전트는 오케스트레이션과 메모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은 CPU에서 처리되고 실제 추론은 GPU에서 처리되는데, 향후 수십억 개의 에이전트가 활성화되면 CPU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서 CPU 전망도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실적 보면은 QOQ하고 YOY를 해놨는데, QOQ의 매출 증가율이 한 20%, YOY로 85%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분기별 실적에서 YOY 매출 증가율 자체가 26년 2Q가 이제 55.6%에서 3Q가 피스컬 기준입니다. 3Q가 62.49, 4Q가 73.29, 이번에 85.2%의 YOY 매출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가속화되면서 그 전체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퓨팅 부분이 이번에 76.8%의 증가가 나왔고, 그 직전 분기에는 57.68%의 매출 증가가 나왔고요. 네트워킹 부분이 이번에 198.57%가 나왔고, 이전에 263%가 나왔습니다. 밑에 그 그로스 마진 쪽 보시면은 이전 분기에 75.2%가 나왔고요. 이번에 발표한 게 75% 정도입니다. 그래서 75%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는 걸 회사에서도 이제 목표로 하지 않나 싶고, 또 가이던스도 그 정도 수준에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쪽 보시면은 이번에 65.9%가 나왔는데 직전 분기가 67.68%였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에 약간 소폭 감소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지만 이 회사도 결국 매출 증가하고 이익률 개선이 함께 나타날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준이 이제 22년부터 24년 그때 주가가 가파르게 매출 총이익률이 뭐 45%에서
70%대까지 60%대 후반까지 오를 때 이 기울기가 가파를 때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가팔랐고요. 50%에서 한 80% 가까이 이제 매출 총익률이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해지면서 지금 한 75%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회사에서도 가이던스를 그 정도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결인데 영업이익률 자체도 현재 영업이익률 자체는 한 65.9%, 65%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영업이익률이 세게 올라올 때 한 30%에서 한 70% 가까이, 60%대 후반 가까이 올라올 때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폭발적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한 60%대 중반으로 굳어져 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출 증가가 그 영업이익률의 개선은 특별히 없는 가운데, 매출 증가가 영업이익 증가와 영업이익의 절대규모 증가와 EPS 증가를 이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 그 실적 발표로 인해서 계단식 EPS의 상향 조정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우상향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PR은 지금 24.2배 거래가 되고 있고, 그때 이제 이익률 개선이나 매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는 뭐 한 30배, 40배 뭐 이렇게, 또 그 이전에는 더 높은 PR도 갔었는데 지금은 한 20배 중반 이 정도 됐고, 만약 20배 밑으로 떨어지면은 상당히 그 매력적인 구간, 그리고 20배 후반으로 가면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 그래서 약간 퀄리티 주식처럼 돼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주가 및 EPS 추이를 보니까 EPS가 한 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 될 때, 전체적으로는 다 우상향인데 예, 점프업 할 때, 근데 그 점프업 하기 전에 보니까 항상 주가가 올랐다가 예, 점프업하고는 이게 주가가 늘 좀 조정을 받았었었네요. 예, 그러니까. 기대감에 좀 올랐다가 최근에 뭐 한 3, 4분기 보면은 항상 패턴 자체가 기대감에 좀 올랐다가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뭐 3월 역시 미이란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 리스크가 반영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같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에서 그냥 쏘쏘한데 예. 실적 발표를 보고, 실적은 저는 보면 좀 정말 참 대단한 회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작년에도 요때 동기에 69% 레버뉴 성장 이랬는데, 이 정도 성장을 했었으면 소위 말해서 기저효과에서 지난 분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 YOY 그로스나 이런 게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 분야가 뭐 데이터 센터도 뭐 92%, 네트워킹도 198%뭐 이러면서 어메이징한데요. 보니까 실적이. 그 엄청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기대와 실제의 그 갭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가 그 주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런 기대치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그 기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떤 숫자들을 내놔야지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주가 모멘텀이 생기는데,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뭐 요 정도의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전에는
실적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초기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잘해? 또 잘했어? 또 잘했어? 막 이런 분기들이 이제 네다섯 분기가 연속이 되면서 주가가 3배, 4배 막 이렇게 오르는 구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가운데 AI 중심에서 설계하는 회사, 플랫폼 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3월 말에 164 찍었었거든요. 164 찍었다가 236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70불이나 160에서 70불 올라왔으니까 40%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실적은 좋게 나올 거야. 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164 찍고 나서 236.54까지 또 새로운 역사적 히스토리컬 하이 만들면서 올라왔던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요 EPS 추이랑 주가를 딱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였는데 그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좀 그냥 재미가 없었었네요.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또 움직이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회사들의 레버리지와 모멘텀이 훨씬 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텐데 아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그 네트워킹 쪽 특히 광학 쪽 그리고 포토닉스 이쪽에서 이제 협력하는 회사들이 마벨 테크놀로지나 코이런트, 코닝, 루멘텀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향후 그 엔비디아로 인한 낙수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 내러티브가 조금 끼어 있어가지고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긴 했지만 그게 현실화 여부 그 부분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이런 기업들이 레벨업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게 3월 말에 311을 찍었었는데 이번에 818 찍었었으니까 그러니까 필반 지수 자체도 3월 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제 올랐는데 예. 거기서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한 2년 전에는 뭐 예. 독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었다면 지금은 최 부사장님 말씀은 이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이 AI 인프라 사이클의 혁신 속에 그 밑에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예. 보면 주가 퍼포먼스가 보니까 훨씬 좋은 기업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찾아보면 그죠? 예. 엔비디아 실적 보면서 투자해 볼 만한 회사들 좀 이렇게 체리 피킹 하듯이 예.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보면 이제 AI 쪽에서도 특히 인프라 쪽에서도 그 핵심적인 단어는 병목과 템이라고 생각하는데 템도 늘어나면서 병목이 생기면서 하면은 위에 그 탑라인 매출이 증가가 폭발적이고 또 그 병목이니까 영업이익률 개선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런 쪽이 지금 뭐 내내 얘기했지만 메모리 쪽하고 최근에 이제 CPU 쪽하고 광학 쪽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전체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뭐 다 좋긴 한데 오히려 이제 뭐 채찍 효과라고 하죠. 위에 수요가 조금만 움직여도 밑에 그 채찍이 심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밸류 체인 상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지금 아까도 그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올 때 그 상승률 차이를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데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PU와 GPU의 이게 이 대체 관계인가 보완 관계인가 예. 약간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있긴 했었는데 약간은 뭐 대체제라기보다는 약간 보완제에 가까운. 예. 그래서 CPU에서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GPU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예. 그런 부분. 인텔이 3월 말에 40불 찍었었는데 이번에 132불까지 예. 300%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까지 봤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이 이제 좀 반등할 수 있었던 게